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본격 상승 조건은, 셀트리온 재상승 언제쯤인가, 레키로나주 해외 반응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재상승을 위한 충족 조건은, 두 번째, 외국인 기관 수급 개선 가능성은, 세 번째, 레키로나주 해외 반응과 수출 진행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답답한 모습이지만.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책이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용인데요. 고용 상태가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지난달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해서 보시면은 거의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12월 달에 워낙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가 잘 안 나는 상태죠. 따라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고용이 계속 줄다가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죠. 부양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듯이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을 연출이 됩니다. 일단 시장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이 좀 더 이어지는데, 이번 주는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장밖에 열리지 않고 설날 연휴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2월 10일 수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좀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주 설날 이후의 상황도 주 초에는 조금 주춤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3,500억 다시 또 매도 우위를 보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기관들이 사기는 했지만 금융투자가 산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역시 또 연기금은 오늘도 2,200억 매도입니다.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은 매도예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9조 9,869억이니까요. 이미 이제 10조를 넘어서는 매도가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시면요, 매수한 종목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NC소프트, 카카오 정도가 주도주 맥락이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반등,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기아차, 특히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실제적으로 이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수익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SK하이닉스, LG전자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셀트리온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 종목에서 특이한 이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 매도 규모가 싹 줄어들었잖아요. 매일매일 삼성전자가 매도 가장 많은 종목으로 나왔었는데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패시브 자금 쪽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동안 계속 팔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팔 만큼 팔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외국인들 상황을 보시면은 현물과 선물 양쪽 다 보시면은 지금 현물 쪽에서는 정체 상태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계속 매도 쪽으로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방향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로 이제 바뀌는 상황, 이런 시점들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조만간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연휴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도 멈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대목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들, 특히 이 iShare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 우리나라 펀드 쪽에 이제 돈이 좀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 또한 주요 MSCI 이머징 국가와 MSCI 이머징 국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돈이 크게 줄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펀드 입장에서는 다시 또 살 여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 들어온다 해서 100%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블랙락은 뭐냐면요,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죠. 펀드사인데 블랙락이 운용하는 돈이 얼마인가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8조 7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9,570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전체 시총이 2,500조거든요. 2,500조예요. 그런데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돈이 1570조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이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분기별 이익,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더라도 작년 20년 4분기는 안 좋아요. 자, 막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막대기를 이 선 보지 마시고 막대기를 보시면은 3분기에 40조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4분기에는 33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올 1분기잖아요. 다시 40조대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2분기 때 조금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3분기에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4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펄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편이고, 특히 아시아 쪽으로 보더라도 펄은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대만이라든가 인도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도 빠져있는 상태, 그런 퍼가 더 낮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장이 역시 한국일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언제인가 조만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의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 내일도 좀 봐야 되겠지만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답답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일단 음봉의 모습이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도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계속 좀 매도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마지막까지도 매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규모는 183억 정도 매도입니다. 음봉이 좀 나와서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예, 공매도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부터 CS 쪽에서도 3274주 정도로 매도로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또 공매도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 역시 음봉의 모습으로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37억 정도 매도니까 큰 매도는 아닌데 오후장 가서 매수로 나오다가 또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의 음봉이라는 측면,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지금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요, 음봉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66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장중 내내 파는 모습, 마지막까지도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상당히 답답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좀 맞아나가는 과정으로 한편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레키로나주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여되는 것은 설날 연휴가 끝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정부에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의료기관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도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께서 2월 7일 날 평창 평화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가에 공급하기로 정부와 이야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제외했다. 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커뮤니티에 제가 다시 올려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루마니아에서 임상을 책임을 졌던 안드리안 스테레이뉴 체르 박사, 아이고 이름이 너무 깁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해외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5일자 오후 2시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온라인으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가졌고, 의사로서 현장에서 레키로나주의 효과를
체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은 루마니아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이면서 대학 총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레키로나즈 임상 이상 연구자로 참여를 했고 또한 현재 3상도 진행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면은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을 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했고, 또 이것 때문에 병상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에서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는 85세 환자가 있었는데 레키로나즈를 투여한 후 48시간 이내에 완벽히 회복됐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인상 깊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확진자를 분석을 하면 60세 이상 약 28.6%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95%가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령층한테는. 또 이야기를 하기를 루마니아 임상시험 결과는 말 그대로 훌륭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antastic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질병의 진행을 막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주저없이 처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데이터로 입증된 효과이므로 루마니아에 정식으로 들어온다면 충분히 사용할 의사가 있다. 경험으로 효과를 확인한 만큼 다른 치료제를 써볼까 잘 될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또 치료제는 3 내지 5일 이내 투여해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해외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이러한 상황들이 인터뷰 내용에서 입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럽의학청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CTP59 레키로나즈가 유럽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CTP59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EMA 조언을 받은 의약품, 그래서 CTP59 셀트리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유럽 의학청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가 이 사이트에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자 국내에는 이 레키로나즈가 거의 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수익, 이익이 안 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실적으로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허가가 낮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해외 수출이 핵심이라는 부분들이죠. 해외 수출에서는 원가가 아니고 비슷한 가격으로 받겠다. 그 이야기는 약 200만원 전후로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만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과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3상에 착수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죠. 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성분, 이 약이 국내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상당히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세 가지죠. 첫 번째,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해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 좀 가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저께 영상을 참조를 하시고요. 자,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라인선에서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바닥입니다. 가깝지만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